박상현의 머물래. 예, 머물래. 예. 새롭게 이제 박상현 칼럼니스트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내기 어렵다. 이제 매달 한 번씩 고정으로 저희와 함께합니다. 박상현 막 칼럼니스트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 해장국 얘기한다고요? 예. 해장국 얘기. 요즘 이맘때 꼭 필요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참 술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해장국도 네. 전국 팔도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장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지역을 이렇게 딱 찍어줘. 아마 겨울에 제가 네. 볼 때 겨울에 해장국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강원도 쪽 동해안에 강원도는 뭐 물텀벙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장으로 해 드셔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겨울에 제일 맛있는 게 뭐 여러 명칭으로 불리죠. 뭐 물곰, 예. 곰치, 뭐 물메기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이 생선으로 끓이면 해장국, 네, 물곰탕이 네.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섭. 섭.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있고. 그 뭐 홍합 담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름을 뺏겼죠. 원래는 우리가 홍합 담치 섭이 같은 종이었는데 이게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홍합 담치는 이제 외래종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전통 그 홍합 담치는 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국물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장국으로 굉장히 좋고 강원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황태. 그렇죠. 황태국 뭐 이런 것들. 강원도는 정말 해장국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 요즘은 또 도치. 도치. 도치 알탕. 도치 알은 또 아주 독특하게 그 묵은 김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도치 알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묵은 김치하고 같이 끓여내는데 그게 또 아주 개운하고 맛있죠. 네. 예.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도치 알탕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 강원도로 가서 술을 일단 많이 마시고 먹어야 되나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나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는 그렇고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동해안 어떤 네. 해장국이 있습니까? 또 이제 포항 쪽에 가면 요즘 이제 소머리 국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소머리 국밥. 포항이요? 네. 포항이에요. 네. 오. 이게 소머리 국밥. 아주 독특한 게 포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고성까지가 이 동해안에 소머리 국밥이 유명한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동해안 쪽에 전통적으로 돼지 고기, 소고기보다는 이 머릿고기를 사용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밥집들이 동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소머리 국밥집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바닷가인데 뭐 해산물이 네. 아니라 네. 소머리 국밥. 네, 독특하게 아주 소머리 독특하게. 국밥 경상도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요즘은 동해안 쪽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유명한 집들이 몇 집이 있고 심지어 이제 올라가면서 쭉 모든 지역에 다 있는데 특히 맛있는 곳이 그 주문진에 가시면 정말 그 주문진에 가서 해산물만 드시지 말고 소머리 국밥도 꼭 한번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어탕 그러면 미꾸라지로 끓이는데 이 바닷가 쪽은 그 우리 붕장어. 붕장어로도 그렇죠. 추어탕을 많이 끓이고 그리고 부산에 간혹 보시면 이렇게 고등어로 추어탕을 끓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시작된 것이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포항에는 고등어로 추어탕을 끓이기도 하는데 정말 포항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꽁치로 끓인 추어탕이 있습니다. 꽁치 추어탕. 네, 꽁치 추어탕. 고등어보다 꽁치가 좀 더 비린데. 근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전혀 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포항식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꽁치를 아주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고기 완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건더기로 올려가지고 먹는 그 포항만의 고등어. 꽁치 추어탕. 통으로 넣거나 보통 추어탕 하면 통으로 넣거나 갈아서 넣는데 요거는 완자를 만들어서 완자 형태로 만들어요. 특이하네요. 네, 맛있고 그다음에 또 포항은 해장으로 좋은 게 모리국수. 뭐 여러 개 넣고 여러 가지 그냥 생선들을 같이 넣고 한 대 넣고 끓여가지고
고춧가루를 아주 맵게 국물 내가지고 거기에 국수를 말아서 나오는데 모리국수도 해장으로 좋고. 예. 그다음에 경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유명한 그 파루정 로타리 주변에 있는 경주 특유의 해장국인데 경주는 이 해장국에 묵이 들어갑니다. 도토리 묵이. 예. 우리 콩나물국밥 같은 형식인데 도토리 묵이 들어가요. 약간 묵밥 같이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또 경주만의 아주 독특한 묵해장국. 네, 묵해장국. 그러니까 동해안은 근데 포항이 참 많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해안의 딱 중심에 위치하는 그 포항이 뭐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경상도에서 맞습니다. 오고 하다 네. 보니까 네. 뭔가 독특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남해안을 대표할 만한 해장국 좀 소개해 주죠. 이제 부산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남해안은 이제 대표적으로 남해안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일단 복국. 그렇죠. 네, 복국. 예. 일단 복국으로 올킬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거 가격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물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뭐 밀복, 음복, 그다음에 까치복, 예. 졸복 사용하는 복이 조금 다를 네네. 뿐이지. 그 이걸 아주 지리 형태로 맑게 끓여내거나 혹은 좀 이제 좀 매운탕처럼. 개운하게 매운탕처럼 예, 예. 끓여내거나 이런 방식들은 예, 다 예. 아니 어느 막 칼럼니스트시니까 예. 제 진짜 궁금했었어요. 아니 음복을 이제 먹으려면 네. 이제 보통 음복 가격이 제일 싸거든요. 네. 근데 까치복 좋아요. 까치복 네. 드세요. 근데 2배예요. 근데 복 그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복 가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음복 요즘은 지금 겨울철에는 밀복이 이제 생복이 많이 잡히니까 이게 다 복인데 네. 뭐가 이렇게 다른지 몰라가지고 네. 그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맛 차이로 나는 거예요? 맛 차이는 그렇게 안 나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그 가격 차이 나는 만큼의 맛이 다른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먹어도 되네. 제가 단골집에 가서 그렇게 네. 그러면 맛 차이도 없는데 비싼 거를 오늘 그거 좋아요 그래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비싼 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마산 같은 지금 경남 창원 마산 네. 네. 그리고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졸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작은 조그만 네. 그것만 쓰는 동네들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복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가격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손쉽게.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국을 아주 독특하게 끓이는데 네. 복을 푹 삶아가지고 갈아버립니다. 복을 갈아요. 네, 복을. 그러니까 형체가 없죠. 네. 그냥 걸쭉한 죽처럼 복국이 에? 이렇게 되는데. 복을 죽처럼 먹는 예, 거예요. 예. 복국 자체가 보면 이렇게 복죽이네 복죽. 네, 복죽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목포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복죽. 복죽. 완전히 특이한 음식이네. 네. 그러면 이제 복국 말고는 또 남해안에 어떤 해장국이 있습니까? 유명한 게 이제 그 마산 같은 경우에는 생선국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탱수라는 생선. 탱수. 네, 탱수? 탱수국이라고 하는데 마산에. 탱수 아니고 탱수. 네, 탱수. 탱수. 그 뭐예요? 삼색이 우리 삼식이라고 부르는 네, 삼식이. 삼식이. 예. 그것을 아주 맑게 끓여내는 탱수국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흔하게 생각하지만 그 냉동 대구를 아주 맑게 끓여내지 않습니까? 대구. 그렇죠, 그렇죠. 대구탕 예. 해운대 쪽에 많이 네. 있는데 네, 많죠. 이것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대구탕을 끓여내는 경우를 잘 보기 힘들어요. 냉동대구로는 안 예. 끓이고 예. 다생대구로. 대구를 얼큰하게는 끓여내는데 이렇게 맑게 아, 끓여내는 맑게 예. 지금처럼. 네. 예, 이런 것도 뭐 부산만의 그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해장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기장에 가시면 말미잘 매운탕. 네. 맞아요. 네. 저도 좀 이거 이게- 뭐지? 뭐 이랬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부산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정말 해장에 아주 좋은데 여기 가서 제가 본 이 해장의 정이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그 벽에 이렇게 네. 낙서를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낙서가 기어서 왔다가 걸어서 나갑니다. 말미잘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한번 먹으러 가봤는데 네. 그 기어서 넣어서 그냥 기어서 전날 나왔어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겨울에 전라도 쪽으로 가시면 매생이. 매생이가 매생이. 매생이 뭐 굴과 매생이 섞어서 이렇게 끓이시면 이것도 해장에 좋고 그다음에 연포탕 예. 낙지랑 같이 끓이고 그다음에 또
여수에 가시면 여수만의 아주 독특한 게 붕장어를 이렇게 이 통으로 썰어가지고 그 통붕장어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수에 가시면 꼭 반드시 해장 음식으로 찾는 게. 근데 부산에도 네. 여수식 장어탕 해가지고 네. 그 파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로 통으로 나온다고요. 처음에 오 이거 어떻게 먹지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수에 가시면 또 특징적인 게 장어를 굉장히 큰 걸 씁니다. 보통 1kg 한 마리에 1kg 넘는 네. 이런 굉장히 장어. 크네요. 네, 그래서 예. 저기 제 무슨 명태탕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 장어가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 큰 걸 쓰시. 저 이제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아, 제주도는 뭐 많이들 가셔서 네. 일부러 찾아 드시는 국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셔서 드시는 국들을 제가 이게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몸국, 고사리 해장국, 논빛국 요 세 가지가 네. 사실은 제주식으로 보면 같은 국인데 몸국은 보통 이제 모자반이 들어가서 네. 끓여낸 거고 고사리 해장국은 고사리를 아주 푹 삶아가지고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끓여낸 거고 그다음에 논빛국은 뭐냐면 제주도 말로 무를 논비라고 합니다. 제주도 겨울무가 특히 맛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국들이 전부 베이스는 뭐냐면 돼지고기 국물입니다. 아하. 네, 돼지고기 국물에 그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은 반드시 국물에다가 메밀가루를 섞습니다. 메밀. 그래서 그런지 다 네, 걸쭉해요. 걸쭉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모자반을 섞으면 몸국이 되는 거고 고사리를 넣으면 고사리 해장국이 되는 거고 물을 섞으면 논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셋 다 보면 베이스는 그 돼지고기 국물에 메밀가루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시면 또 해장으로 꼭 많이 찾으시는 게 각재기국. 각재기국. 예, 각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정갱이를 제주도 말로 각재기라고 하거든요. 정갱이하고 이제 배추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굉장히 달죠. 달게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배추국이 제주도에서는 또 기본 국인데 여기에 이제 각재기 그러니까 정갱이를 넣으면 각재기국 그다음에 저기 갈치를 넣으면 갈치국.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먹어보진 않았는데 갈치국은 먹어봤으니까 그 느낌. 네. 와 근데 정갱이는 약간 좀 비린 생선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번 그 보통 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딱 드셔보시면 전혀 안 비린데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있겠지.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해장국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전주의 콩나물 해장국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대단하죠. 전주는 정말 이 콩나물 해장국이 너무 유명한데 사실은 콩나물 자체가 전주는 지금 가셔도 그 재래시장에 가시면 콩나물을 5가지 종류를 놓고 팝니다. 우리가 콩나물 그러면 한 가지 종류만 생각하는데 다 같이 거라고 생각하는데 콩의 종류에 따라서 콩나물의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달라가지고 전주 사람들은 이걸 나눠서 먹는데 전주 콩나물 해장국 그러다 보니까 전주 남문시장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주 스타일이 다르죠. 남부시장,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남부시장.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콩나물국 그 해장국집들이 발달을 했는데 콩나물 해장국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그 콩나물에 해장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고 이 성분들을 콩나물 해장국의 아주 중요한 이 해장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스파라긴산은 무조건 콩나물의 뿌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드실 때에는 반드시 뿌리를 잘 챙겨 드시면 보통 꼬리라 하는데 꼬리 떼지 말고 절대 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통만 먹는데 아삭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스파라긴산이 별로 없다. 서해안으로 갑니다. 서해안은 요즘 겨울에 아주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럭 적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럭을 아주 큰 우럭을 말립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요 말린 우럭을 끓이면 아주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새우젓으로 간만 딱 하는데 그래서 우럭 젓국이라고 하는데 맛있겠다. 이게 정말 깊은 맛이 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박속 낙지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 있지 않습니까? 박을 이렇게 이제 긁어가지고 박과 그다음에 낙지 특히 어린 낙지를 써서 이렇게 끓여내는데 이것도 뭐 해장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아유 진짜 한 시간 안에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 내륙 지방에는 어떤 해장국이 있습니까? 내륙에는 이제 주로 우리
다슬기, 올갱이. 네, 예, 네. 많이 네, 드시죠. 이게 이제 저기 충청도 쪽은 주로 이제 그 고추장이나 된장을 풀고 풀어가지고 먹죠. 섬진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시원하게. 이쪽은 이제 아주 개운하게 예, 맑게 예. 끓여내는 이런 스타일 있고, 그다음에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은 어디나 이제 제첩국 네,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죠. 네. 이제 서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은 뭐 냉면이나 네, 선지해장국 요거 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 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국 팔도에 해장국만 먹으러 다녀도 이거 뭐 몇 그릇을 먹어야 돼요? 참나 예. 이 세상은 넓고 먹을 게 야,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 했더니 진짜 군침이 도네. 근데 진짜 조금 속 오늘 아침에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딱 특정한 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오늘 뭐 점심이든 뭐든 간에 빨리 가서 그거 먹어야겠다 그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어제 괜찮았어요. 네네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뭐 해장국 얘기도 하고 약간 오늘 한잔 하면 좋겠다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